어느 날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당신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냉혹한 현실입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일부는 독립 생활을 즐기지만 많은 사람들은 숨겨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노인의 27% 이상이 혼자 살고 있으며 안전 문제,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 그리고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나이 들고 있다면 이 5가지 강력한 조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의 노력이 당신의 독립적인 삶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살아온 75세 은퇴 목수 월터를 만나보세요. 그는 독립심이 강하고 직접 요리하고 작은 정원을 가꾸고 집안 곳곳을 수리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걱정이 스며듭니다. 넘어져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사기꾼에게 표적이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며? 월터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고, 이는 모든 노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5가지 필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자유를 선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숨겨진 위험도 따릅니다. 노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한 번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과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건강 관련 응급 상황. 매 순간이 소중할 때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월터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무시합니다. 몇 시간 후, 그의 말은 어눌해지고 휴대전화를 끄는데도 애를 먹습니다. 뇌졸중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빠르고 조용하게, 그리고 종종 도움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낙상은 또 다른 주요 위협입니다. 노인 4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경험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 사소한 사고라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도움 없이 고관절 골절이나 두부 손상을 입으면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심장마비, 감염, 저혈당과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도 있습니다. 주변의 경고 신호를 알아차릴 사람이 없다면 사소한 건강 문제가 심각한 의료 응급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보안 위협. 노인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월터는 한때 자신의 은행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사기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사기임을 알아차리고 전화를 끊었지만 많은 노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세청의 가짜 전화, 긴급 친척 메시지, 그리고 사기성 이메일에 수천 달러를 잃습니다. 금융사기 외에도 주택보안은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범죄자들은 종종 혼자 사는 노인들을 쉬운 목표로 여깁니다. 약한 자물쇠, 밤의 어두운 집, 또는 열린 창문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예방조치가 없으면 이러한 위험은 크게 증가합니다. 3. 감정적 영향. 외로움은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는 조용한 위협입니다. 월터는 매일 저녁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제 집은 조용해졌고 며칠 동안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곧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며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 위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우울증, 심장병,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신체에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뇌에도 사회적 교류가 필요합니다. 왜 지금 행동해야 할까요? 너무 많은 노인들이 위기가 닥칠 때까지 변화를 미루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 단 한 번의 사기, 또는 단 한 번의 소리 없는 뇌졸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월터가 바로 그 변화를 만들어냈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5가지 필수 방법. 매일 체크인 시스템을 설정하세요. 혼자 사는 것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응급 의료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뇌졸중, 낙상, 심지어 사소한 사고조차도 몇 시간, 아니 며칠이 지나서야 누군가 알아차리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월터는 자신의 독립성을 소중히 여기지만 낙상 사고 후 너무 늦게 발견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이웃조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냅니다. 복잡한 내용은 없고 안녕하세요 또는 잘 지내시죠라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조가 정해진 시간까지 답장을 주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월터와 그의 가족에게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의료 경보 장치에 투자하세요. 낙상 감지 기능과 원버튼, 비상 전화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펜던트나 손목 밴드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낙상 후 휴대전화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기기가 자동으로 응급 서비스나 지정된 연락처로 알림을 보냅니다. 집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문과 창문 잠금 장치를 업그레이드하고 동작 감지 조명을 설치하고 방문객을 감시하기 위한 초인종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눈에 잘 띄는 보안 시스템 표지판만으로도 잠재적 침입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기로부터 보호하세요. 전화로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마세요. 수신 거부 목록에 번호를 등록하고 수신 차단 기술을 사용하세요. 의심스러운 경우 전화를 끊고 알려진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하세요. 사회적으로 연결을 유지하세요. 가족 및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전화통화나 화상통화를 하세요. 지역 사회 모임, 클럽 또는 노인복지시설 활동에도 참여하세요. 사회 참여는 사치가 아니라 건강과 웰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에 처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일상을 만들고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항상 소통한다면 독립심을 누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안전하고 든든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태평한 모습에 주변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도 모른 채 클라라는 두 손을 꼭 쥐고 대기실 밖에 앉아 있었다. 인터넷에서 이상한 사례와 희귀병에 대한 글은 수도 없이 읽었지만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만큼 끔찍한 일은 없었다. 하비에르는 앞뒤로 서성이며 초조하게 문을 흘끗 보았다. 모든 게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1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결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은 전보다 훨씬 선명했다. 조직 덩어리가 디에고의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하며 소장 일부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었다. 그 모습은 그들이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 구조는 불완전한 신체의 배열을 보여주었다. 작은 뼈 조각, 이빨처럼 보이는 조직 조각, 그리고 혈관의 흔적처럼 희미한 선들이었다.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의사는 말했다. 태아가 다른 사람의 몸 안에 갇혀 있는 극히 드문 경우인 태아 속의 태아일 수 있습니다. 클라라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정상적인 임신이었고 초음파 검사 결과도 이상 소견이 없었다. 디에고는 외아들이라는 걸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몸 안에는 그녀의 것이 아닌 무언가가 들어차 있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정말 태아라면 임신 초기에 사라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숙주의 몸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가요? 클라라가 물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영상에 따르면 이 조직 덩어리가 피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살아있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클라라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 병을 제거하려면 수술이 필요했다. 그날 밤, 클라라는 잠도 자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비에르는 그녀 옆에 누워 있었지만 역시 잠이 오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수술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불안감이 그녀를 스며들었다. 만약 그 무언가에 혈액 공급이 있다면, 만약 지난 1년 동안 아들의 몸 안에 존재했다며, 디에고의 일부일까? 그리고 만약 그것을 제거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침에 클라라가 디에고를 깨우러 갔을 때 그녀는 그가 쪼그라든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배를 만졌습니다. 엄마, 배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녀가 한탄했다. 그 말은 마치 그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그의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것은 더 이상 무생물이 아니었다. 변하고 있었고 아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클라라와 하비에르는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에 전화했다. 수술은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강한 살균 냄새가 숨 쉴 때마다 스며들었다. 디에고는 몇 시간 후면 수술대에 서게 될 줄은 모른 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짧은 걸음을 옮겼다.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는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병원에서 보내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들에게는 오늘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날이었다. 클라라는 의자에 앉았고 하비에르는 그녀 옆에 앉아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준비는 되었지만 불안감이 엄습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주치의가 파일을 든 전문가들과 함께 들어왔다. 하비에르는 아무런 감정 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모든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오늘 수술은 매우 복잡할 겁니다. 하비에르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위험은 없나요? 선생님, 클라라가 물었다. 어떤 수술이든 위험이 따르죠. 특히 어떤 조직인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클라라는 디에고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다리를 흔들며 차를 가지고 마음껏 놀고 있었다.
그러자 의사가 말을 이었다. 이 조직 덩어리는 대장에 붙어 있고 자체적으로 혈액 공급을 받습니다. 이를 제거할 때는 다른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를 걱정시키는 또 다른 점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더 빨리요. 하비에르가 되물었다. 내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번 MRI 촬영 이후로 거의 1cm나 자랐어요. 이렇게 빨리 자란 건 처음 봤어요. 클라라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며칠 만에 1cm가 뛰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만졌다. 이제 때가 됐어요. 오라고 그는 말했다. 디에고는 준비실로 들어갔다. 마취를 하기 전 그들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모습을 두려움 없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하비에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의 형이 수술실 문으로 사라졌다. 수술실에서 주치의는 조명을 조정하고 내시경 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절개 부위를 열어보자고 그는 말했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고 조직층을 분리했다. 복부가 노출되자 대기가 짙어졌다. 장기 사이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얇은 흰색막이 이웃 조직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옆에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수술 조명에 반짝였다. 의사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빨. 외과의들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며 조직을 계속 분리해 나갔다. 갑자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물체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모두가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메스에 대한 반사나 반응이 아니었다. 움직임이었다. 수석 의사는 오한을 느끼고 팀에게 계속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조직으로의 혈액 공급을 차단한 뒤 재빨리 조직을 제거했습니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은행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계좌가 도용되었다고 경고했다. 돈을 보호하기 위해 계좌 정보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 다급한 목소리였고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월터는 자신을 구해준 간단한 규칙 하나를 따랐습니다. 바로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계좌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노인들에게 돈이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공포심을 조성합니다. 국세청, 아이러스, 직원인 척하며 세금을 미납했다고 주장하거나 친척인 척하며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은행이나 공공서비스 회사 직원인 척하며 즉시 납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예상치 못한 전화나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반드시 회사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세요. 만약 어떤 제안이 너무 좋아서 사기일 것 같다면 그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단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계획을 세우세요. 가끔 사기는 예상치 못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월터에게는 든든한 조카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먼저 조카에게 연락합니다. 계약직이나 수리공이 집에 오면 이웃에게 신원을 확인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으면 진짜인지 확인할 때까지 무시합니다. 누군가 재차 확인해주면 큰돈이 드는 실수를 예방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낙상 예방, 작은 조정, 큰 안전 향상. 낙상은 노인들이 응급실에 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대부분의 낙상은 몇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단계. 집을 개조하세요. 난간을 설치하세요. 월터는 변기 옆과 샤워실 안쪽에 튼튼한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은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조명을 개선하세요. 그는 복도와 계단의 어두운 전구를 더 밝은 LED로 교체했습니다.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러그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거나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전선은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두고 복도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2번째 단계. 활동적으로 생활하여 다리를 강하게 만드세요. 다리가 약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월터는 매일 아침 5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의자 스탠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앉거나 서서 다리 근육을 강화합니다. 발꿈치부터 발끝까지 걷기,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정확히 두고 직선으로 걷는다. 발목 서클, 발목을 원으로 움직여 유연성을 유지하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3번째 단계, 완전한 회복 계획을 세우세요. 아무리 예방조치를 취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합니다. 월터. 항상 휴대전화를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전화에 닿지 않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경보장치를 착용합니다. 안전하게 일어나는 연습을 합니다. 옆으로 구르고, 앉은 자세로 밀고, 일어서는 연습을 합니다. 전문가 조언.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낙상 감지 장치를 고려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으며 심장병, 치매,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월터는 조용한 저녁과 혼자 식사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기력은 떨어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으며 하루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물점에서 나눈 사소한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오랜 친구가 그를 지역 목공 동아리에 초대했습니다. 월터는 망설였습니다. 몇 년 동안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던 터라 망설였지만 무언가가 그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쉬운 방법. 지역 그룹에 가입하세요. 취미 동아리, 독서 모임, 노인 피트니스 수업. 연락을 유지하세요. 가족 및 친구와 간단한 전화통화나 화상 채팅을 하세요. 자원봉사를 하거나 교회에 참석하세요. 신앙 기반 공동체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강력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소셜 그룹을 활용하세요. 원예, 역사, 취미에 대한 가상 미팅. 월터는 사람들과 24시간 내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목공 동아리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무언가 딱 들어맞는 것을 느꼈습니다. 웃음, 이야기, 그리고 소속감.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습니다. 월터는 체크인 시스템, 비상계획, 주택보안 시스템 개선, 낙상 방지 시스템, 사회적 연결 유지 등 간단한 변화를 통해 더 이상 만약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팁 중 어떤 것을 사용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